임신 중에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걸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요. 뭘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중기 임신부에게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어떤 식재료가 적합한지 함께 알아볼 강남차병원 영양실장 문영자 영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병원 상과 전문의 박희진 교수입니다. 임신 중기에는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좋을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태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기 이후에 체중이 갑자기 늘면서 걱정을 하시는 임신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임신 중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하지 않나 고민하시는데, 사실 지방이 태아나 태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지방 중에는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 있습니다.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입니다. 호두, 너트,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들기름,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의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 쇼트닝, 마가린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임신 시기마다 특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임신 중기의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는데요. 임신 17주에서 20주 사이에는 태아의 손톱이 손끝까지 자라고 생식세포도 만들어지고요. 21주에서 24주 사이에는 뇌가 빠르게 발달합니다. 25주 이후에는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29주 이후에는 몸무게가 더 빨리 증가하고 뼈도 단단해지죠. 뇌는 계속 발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에 얼마나 더 칼로리를 섭취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기 하루에 추가로 섭취해야 하는 에너지는 340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몸무게가 너무 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입덧이 점차 줄어들면서 식욕이 돌아와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아기가 잘 크려면 엄마가 잘 먹어야 한다고 권하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340칼로리는 우유 2잔, 바나나 1개 정도의 열량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간식 섭취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변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장 운동이 감소하고요.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증가돼서 변이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장을 압박하니까 변비가 생기거나 심해지는 거죠. 사실 변비는 심각한 질병이 아니죠. 식이요법을 하거나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또 임신 중에 복용 가능한 변비약도 있고요. 변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을 돕기 때문입니다. 일과 중에 틈틈이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면 임산부에게 추천할 만한 음식이나 식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는 유산균 발효유나 푸른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하고, 밥을 먹을 때는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먹는 것이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뿐 아니라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또 이 외에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도 매우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도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요가 중에 대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임신 중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임신 중기는 빈혈을 호소하는 예비맘들이 많아지세요.
이것은 태아에게 영양분을 잘 전달하기 위해 산모의 혈액량은 50% 정도 증가하는데 적혈균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아서 혈액의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신 기간에는 1일 24mg의 철 섭취가 필수입니다. 임신 전에 1.7배 정도죠. 대체로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시죠? 철분은 공복에 잘 흡수되고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다만 녹차나 커피는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주간을 가지고 채식을 하고 계시는 임신부들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철결핍성 빈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철분은 붉은 살코기나 생선, 달걀 노른자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태아의 성장에 중요한 단백질 역시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습니다. 채식을 하시는 임신부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신 중기, 과도한 체중 증가는 막으면서 단백질과 철분은 보충할 수 있는 식재료와 메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해드릴 메뉴는 5세까지 말이 롤입니다. 김 대신 가지를 활용한 건강한 롤 요리로 각종 채소와 소고기, 밥을 이용한 메뉴입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할 메뉴는 실곤약 잡채입니다. 당면 대신 실곤약을 활용해 칼로리는 낮추고 포만감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식재료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철분 섭취에 가장 좋은 식재료는 동물성 식품입니다. 하지만 채소 중에 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달래도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된장찌개에 달래를 추가하면 철분 함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달래에 함유된 영양소 파괴를 줄이려면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신다면 끓은 후에 달래는 마지막에 넣는 거 잊지 마세요. 네, 태아를 무럭무럭 키우고 예비 엄마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영양소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달래 된장찌개와 가지말이 롤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편에는 후기 임신부가 꼭 알아두어야 할 영양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네, 후기 임신부들이 궁금해할 만한 영양소 이야기와 추천 식재료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